안녕하세요. 길룡에듀TV 채널 운영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요. 뭐냐 하면 제 채널을 운영하는 어떤 이유와 그 다음에 제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이랄까?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수학이에요. 수학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고 최소한 못해도 중학교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2나 고3 때 가서 늦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수학을 일반 지역 학교에서 90점 이상 맞았다 하더라도 솔직히 중학교 2, 3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라든가 2차 함수, 그 다음에 하다못해 간단한 인수분해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뒤늦게 공부를 해서 제 목표는 3등급까지 하라는 거예요. 3등급. 3등급이면 가천대라든가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그런데 좀 괜찮은데 우리가 그런 대학까지는 다 갈 수가 있죠. 또한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지역 일반고에서 전교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거의 수학을 포기한다는 거지.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나 국어나 탐구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작년의 경우처럼 영어가 극악스럽게 어렵게 나와. 그러면 이제 내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거지. 세계 영역, 예를 들어 6등급. 보통 일반고 전교 라인이면 경희대까지 교과로 1.7, 8 이 정도면 경희대 교과로 꽤 높은 과를 붙잖아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이런 쪽 경희대에서 나름 괜찮은 과들. 물론 문과는 그거보다 좀 더 높아야겠지만, 그런데 수능 최저가 보통 세계 영역 등급 합이 6등급이라는 거지. 그러면 6등급을 맞으려면 예를 들어 수학 2등급이 나와야 되고, 영어도 2가 나와야 되고, 국어도 2가 나와야 되고, 탐구도 2가 나와야 돼서 어느 것 하나를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수학은 도저히 2등급이 지역 일반고 애들 전교권이라도 약간 넘사벽이야.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수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걸로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작년처럼 영어가 생각지도 않게 어렵게 나오면 영어가 망해.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맞추는데 전략이 무산이 되면서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수학 3등급이 일단 3등급은 맞자. 그리고 또 저기도 있다는 거지. 두 개 합 5등급인 대학들도 있잖아요. 2하고 5. 그러니까 아니지. 2하고 3. 그럼 2하고 3에서 두 개 합 보면 무조건 2는 무언가 하나로 맞춰야 돼. 근데 2를 하나로 맞춰.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국어를 한다든가 탐구를 통해서 2를 맞췄는데 3은 무조건 무언가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 수학이 제일 좋다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한 고3만 20년 동안 관찰해 봤을 때 국어는 1교시 시험인데다가 방향 제대로 잘못 잡으면 1등급이었던 애도 그냥 3등급, 4등급으로 수직 낙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수학은 거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 수능장 보러 갈 때쯤 되면. 그래서 수학을 내가 3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3등급 수준의 그 이상 들어가는, 즉 2등급을 목표로 2등급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내가 연습을 하면 수학은 고정적으로 그냥 3등급이 가. 아무리 내가 그날 감기 몸살 걸렸어도 수학은 3등급이 가. 그러니까 수학은 점수의 변동폭이 거의 없는 과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지역 일반고 전교권 라인들 수능 최저 맞출 때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 도대체 수학 3등급을 맞추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 5등급을 가야 되지. 그래서 이 수업은 지역 일반고 내가 전교권인데 수학으로 일단은 3등급을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친구나 아니면 내가 수학이 지금 6, 7 이런 등급인데 수학을 한 3등급 가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영상들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5등급을 정확히 찍고 와야 돼. 그런데 5등급이 작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느냐. 작년 이제 6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그것도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 교과과정 바뀌어서 확통으로만 다 가기 때문에 그냥 확률과 통계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자, 확률과 통계 6월 모의고사를 봅시다. 5등급이면요 40점이야. 40점이면 내가 딱 15개 맞추면 돼. 15개. 15개. 그리고 4등급이 62점이야. 원점수가. 62점이면 자, 위에서부터 봅시다. 1등급이 92점이야. 그러면 2개 틀렸다는 거지. 두 문제. 그 다음에 2등급이 83이면 84점이라고 쳐도 4개 틀리면 되는 거야. 4개. 그렇죠? 4, 4, 16.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등급이 76이니까 76을 맞으려면은 6개 틀리는 거야. 6개.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두 문제 차이에 따라서 등급이 탁탁 나뉘는 것. 그 두 문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4등급은 뭐냐? 4등급은 대략 64점이라고 따지면 9개인가요? 4, 9, 36이니까? 그렇지. 9개 틀리면 되는 거야. 9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5개를 맞추면 15문항, 그러니까 오답 15개죠. 오답에 해당하는 15개를 맞추면 이제 우리가 5등급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일단은 이 5등급을 빨리 가져야 돼. 5등급. 6, 7등급인 친구들은 기초적인 거 공부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답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번 또 봅시다. 자, 오답률 탑 15를 볼까요? 그러면 아까 1등급 가려면 2개 틀리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오답 순위 1, 2번이고 22번과 30번은 안 풀어도 돼. 안 풀면 1등급이야. 아, 의대를 가야 돼서 만점 맞아야 되는데, 아, 이런 친구는 내 거 수업 듣지 마. 다른 분 유명하고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한테 가서 들어. 그 다음에 2등급이 가려면 21번과 29번 틀리면 돼. 이렇게 4개 틀리면 2등급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전교권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6, 7등급인데 6, 7등급인데 2등급 맞으면 대박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위에 4문제는 신경 쓰지 마.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2개 더 틀려. 2개 이렇게 더 틀리잖아? 이렇게 더 틀리면 여기 라인이 3등급이야. 여기까지가. 그럼 보세요. 오답률이 몇 프로까지야? 37이야. 아니 73. 그럼 정답률이 37%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가 자력으로 3등급을 가려면 어디까지 맞춰야 된다? 정답률 40%까지. 정답률 40%까지는 내가 자력으로 맞춰야 돼. 요 밑에가 이제 7번째 오답이 오답률이 60이니까 정답률이 40이잖아. 그러면 내가 40%까지 요까지 맞추면 안정적으로 3등급 가는 거야. 그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디냐?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가 오답이 40.2%니까 정답률이 대략 60%까지. 정답률 60%까지 맞으면 4등급 원절이 간다는 거예요. 4등급 원절이. 왜냐하면 아까 4등급이 9개 내지 10개 정도 틀리면 됐거든. 10개 틀리면 우리가 4점짜리만 틀린다 치면 60점이잖아. 그리고 60점 틀린 거에서 솔직한 말로 번호 개수 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찍기 작전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면 64점. 아까 62점이 4등급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답 12까지 해당하는 게 뭐 여기 10이나 11이나 보면은 40.2% 그리고 여기가 47이잖아. 오답이. 그러니까 약 정답률 50% 정도까지 맞추면 자력으로 4등급 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고 나서 이제 하나씩 접근하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 풀면서 헤매지고 있으면 안 돼. 특히나 막 나 지금 이제 3, 4등급밖에 안 돼. 거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 4등급은 뭐야? 니네들 학년끼리 경쟁해서 3, 4등급이잖아. 그냥 거기서 등급 하나씩 낮춰야 되는 거야. 내가 뭐 3등급이었다. 그러면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가면 4등급인 거거든.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가 3등급을 맞으려면 최소한 지금 우리 학년끼리 시험 보는 학력평가에서 내가 최소한 2등급은 찍고 있어야 돼. 그래야 수능에서 3등급이 될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압축해서 해야 됩니다. 왜? 수학만 할 게 아니잖아. 그런데 애들이 수학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그 공부가 본인의 공부를 하고 있질 않아. 맨날 누군가의 인강을 듣거나 학원 가서 누군가 선생님의 강의만 듣고 있어. 학교 가서도 강의 듣고 학원 가서도 누군가의 설명 듣고 인강으로 또 설명 듣고 그러면서 늘 자기 만족감을 가져가는 거지. 나 오늘 공부했다. 웃기고 있네.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으면 인강 듣는 건 내 공부의 한 10%한 거야. 10%. 솔직한 말로. 내가 머리를 써서 연산하고 귀찮은 거 산수 연산하고 끝까지 풀어내는 공부.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나의 영상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 5등급. 이 5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통 2등급 목표인 친구들은 약 10에서 15분 안에 다 풀어야 돼. 10에서 15분. 그러니까 5등급짜리 문제를 내가 시간 재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이 좋게 나오려면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 2등급 내지 1등급 가려면. 그러려면 결론은 뭐야? 쉬운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 정확하게. 이 정확하게가 담보돼야 돼. 빠르게 신경 쓰다가 계산 틀려갖고 문제 하나 틀리면 이건 뭐 어려운 거 뭐 4점짜리 맞추는 것보다 더 치명타야. 무조건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빠르기가 담보돼야 돼. 그래서 10에서 15분 안에 들어오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5등급은 약 15개 문항 정도 될 거예요. 5등급이.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은 뭐냐? 4등급은 아까 10개 정도까지 틀려도 돼. 그럼 여기서 5개 더 맞으면 되는 거야. 5개 4등급은. 그러면 4개 내지 5개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연습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또 몇 분 안에 들어오는지를 재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면 3등급에 가는 문제는 아까 76점이었잖아. 그러니까 6개 틀리면 된단 말이에요, 6개. 그러면 여기서 15개 맞추고 여기서 나머지 이제 5개, 그럼 20개. 그러니까 6개니까 여기서 몇 개 정도 더 맞춰야 되지? 한 3개인가? 뭐 그 정도 더 맞추면 이제 3등급 가는 거야. 그리고 2등급은 3등급이 맞춘 문제에서 무조건 2개 더 맞추면 돼, 2개. 1등급은 2등급까지 맞춘 문제에서 또 2개 더 맞추면 그만이야, 2개 더 맞추면. 그러려면 우리가 보통 3등급도 제대로 못 가면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맨 유명하신 분들 막 인강들 듣고 있어. 망한다. 내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본인이 그런 수업을 들을 정도 실력이 되려면, 그러니까 인강에서 유명한 분들 있잖아. 그분들 수업을 자기가 들으려면 선생님이 봤을 땐 진짜 많이 봐줘서 최소 2등급 성적은 나와야 돼. 너네들끼리 보는 학력평가가 아니라 6월, 9월 수능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2등급. 그 정도 나오면 유명하신 그분들 인강 들어도 돼. 근데 내가 현재 2등급도 안 나온다. 나 3등급, 4등급 왔다리 갔다리 한다. 당장 그분들 강의 그만 보시고 그냥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개념 수준에서 문제 푸세요. 문제풀이 훈련을 해. 본인이 문제 푸는 훈련을 하시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3등급이 가고 2등급 문제도 어느 정도 내가 맞춘다? 그러면 그분들 인강을 들어. 그분들의 이제 풀이 인강이나 아니면 그리고 개념 강의도 그 선생님들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 없어. 내가 모르는 파트 부분들만 찾아서 메꿔가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슬슬 푸시라고. 연습하시라고. 그래야 2등급이 가든 1등급이 가. 나 이제 4등급밖에 안 되는데 5등급밖에 안 되는데 인강 막 어려운 거 막 그 유명하신 분들 인강을 막 강의도 막 한 30강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타임 강의가 거의 막 1시간? 인강 듣다가 세월 다 가고 수능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공부는 정작 없어.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가성비 떨어지는 어리석은 공부 더 이상 그만하지 말자는 게 나의 주장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길령에디 TV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학을 내가 그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공부하고 오세요.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 간단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 간단 개념. 아, 이거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깔끔하지 않고 약간의 좀 설명이 조금 오류까지는 아닌데 좀 글씨 좀 잘못 써간 것도 있는데 그냥 간단 개념 정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간단 개념 듣고 제가 2026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4등급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4등급이 아니라 거기 있는 문제 맞추면 거의 3등급까지 가는 수준의 문제까지 섞여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기초 문제들 푸세요. 물론 앞으로 본인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위에서 그냥 5등급이라는 버전에 매년마다 이제 앞으로 제가 2026학년도인데 시험 본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 5등급 뭐 예를 들어 6월 모의고사 그리고 2025년 6월 모의고사 4등급 2025년 6월 모의고사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쭉 문제풀이를 해놓을 거야. 뭐 3등급까지는 주로 많이 해놓고 2등급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자, 그래서 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 돼.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오는 거야. 2025년 9월 모의고사 5등급. 그래서 본인이 5등급 이것도 그냥 일일이 맨날 그거 기초 꽤 많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막 6등급, 7등급인 친구들도 5등급 해당하는 문제들은 진짜 쉬워. 겁나 쉽다고. 그리고 개념을 수 1부터 무조건 확통까지 그냥 공부를 대략 끝내세요. 대략. 개념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 보내지 말라고. 특히 막 내가 5등급, 6등급, 7등급의 친구들은 개념 공부하다 니네 세월 다 가. 이 개념 공부 니네 공부 어떻게 해? 다 누군가의 강의 듣잖아. 그럼 니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다 듣지도 못해. 듣고 나서도 뭔 말인지 몰라. 듣고 났는데 기초문제 풀으라고 하면 그것도 못 풀어. 맞잖아. 내 말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수원부터 확통까지 기초 내용들 제일 좋은 건 교과서야. 왜? 교과서가 제일 얇잖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 내용들 대략 읽어보고 거기 예제 문제 정도 빨리 풀어봐. 그 정도만 해도 5등급 문제는 다 푼단 말이야. 좀 제발 헛방 공부 좀 하지 말고 이 5등급, 6등급 응? 친구들아. 그렇게 우리가 수학 공부는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혹시 알아? 기적처럼 1등급짜리 문제 푸는 실력까지 갈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자, 수능, 국어, 문학인데 내가 수능, 국어는요, 문학, 독서, 뭐 앞으로 내년에는 뭐 이제 화작과 문법이 이제 다 합쳐지긴 하지만 여기 뭐 문법 엄매, 근데 엄매인데 뭐 막말로 하면 그냥 문법이죠. 근데 이 문학이 물론 이제 내년에 가면 문학의 비중이 좀 줄어들죠. 4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문학은 뭐냐면 가끔 오답이 되게 높은 것도 많아. 근데 문학을 내가 이제 쇼츠 일단은 그냥 쇼츠 영상만 지금 올리고 있어. 그래서 문학이 하는 역할은 얘도 매 마찬가지야. 수능으로 따지면 5등급짜리 문제에 해당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근데 신기한 건 수학은 5등급짜리 문제밖에 못 맞추는 애는 1등급짜리 문제는 절대 못 맞춘다? 그런데 말이야 희소식이 있어. 국어 문학은 절대 안 그래. 국어 문학은 내가 지금 7등급이어도 1등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출 수 있어. 왜? 선생님 방식으로 쫓아오면 돼. 그래서 막 국어에서 정답률이 30에서 40%짜리 문제면 문학이 요 정도 정답률밖에 안 나면 꽤 어려운 거거든. 근데 이런 문제들도 7등급, 8등급도 맞출 수 있어. 어차피 비슷비슷한 성적들이야. 7, 8, 6등급. 그렇잖아. 조금 찍어서 더 맞으면 6등급이요. 덜 맞으면 7, 8등급이니까. 니들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1, 2등급이다. 뭐 1등급이나 2등급을 간절히 꼭 맞아야 된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 문학은 뭐야?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겠지. 그래야 뭐에다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쏟으니까 독서에다가.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찍는 이 문학 쇼츠에 있는 내용들은 9등급부터 솔직히 말해서 1등급까지 전부 들어도 되는 거야.
전부. 그리고 9등급도, 8등급도 1등급에 해당하는 문제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문학 쇼츠를 저기 뭐야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봐.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문학을 좀 약간 롱폼 강의도 좀 찍을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좀 막 해주고 그래야 이게 뭔가 이렇게 영상이 널리 퍼지고, 저도 이렇게 좀 신명나게 할 맛이 나는데 모르겠네. 그런 날이 올래나? 영상 찍는 지금이 5월 31일인데 한 가을쯤 가면 막 그런 날이 올려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화작이죠. 화작. 화작도요. 뭐냐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화작에서 되게 어려운 거 한두 개 내거든. 요것도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요 화작도 1등급이나 9등급이나 누구나 다 이 문제 할 만해. 1등급이나 9등급이나.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독서지, 독서. 독서는 진짜 어렵게 나오면 뭐 1등급이었던 애도 뭐 그냥 부지기수로 틀리는 게 독서야. 그래서 독서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주어진 그 본문이 얼마만큼 이제 어렵느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문법은 이제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라 요번엔 빼겠어요. 문법은 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자, 문학이 몇 문항이더라? 17문항인가? 독서가 몇 문항? 17문항. 그 다음에 화작이 몇 문항? 화작이 그러면 34세다가 11문항인가? 뭐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야 45개 나오지. 그렇죠? 그럼 문학을 제가 문학 쇼츠 올리는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17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막 7, 8등급인 애들도 막 6, 7, 8등급인 애들도 보기형 문제 제가 이제 지문 없이 풀기 뭐 이렇게 하는 쇼츠 영상이 있는 보기형 문제는 거의 다 맞추는데 이 공부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되려 겁나게 쉬운 거 틀린 거 쉬운 거 막 정답률 막 90%짜리 이런 거 틀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쭉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이거 좀 맞출 수 있게끔 하는데 하여간 문학은 17개 내가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뭐 예를 들어서 국어가 1등급이 절실하게 필요한 친구들은 뭐 25분에 풀어야 되지만 선생님 저는 3등급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 17문항 피는데 뭐 한 30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오케이? 30분이면 거의 한 문제당 2분이야.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확답하는데 지문 없이 풀기 그 쇼츠만 제대로 쫓아와도 17문항 25분 안에 컷 들어옵니다. 뭐 25분이 뭐야? 20분 컷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해봐. 그리고 화작 11문항. 화작 11문항에서 이것도 11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왜냐하면 이것도 정해져 있어. 오답 되게 어려운 것도 맞추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 오답 무지 어려운 거 여기서 마이너스 1개 정도 하자. 마이너스 1개. 그래 봐야 3점가이잖아. 지금 3점가입니다. 3점. 그리고 문학은 다 맞추고. 그러면 여기서 한 20분 썼다 칩시다. 20분. 그럼 이거 20분, 요거 30분. 보수적으로 적어서 내가 50분 썼어. 그럼 마킹 5분이야. 그럼 55분이야. 그럼 남은 시간 얼마야? 25분입니다, 여러분. 맞잖아. 국어 80분이니까. 맞죠? 맞나? 국어 80분? 맞아. 25분이야. 그럼 25분 동안 이놈의 독서 어떡할 거야? 독서가 무지 어렵게 나온 해에 의외로 막 5, 6, 7, 8등급 애들은 기회야. 왜? 너가 틀리는 거 1등급도 틀리거든. 그러면 아싸 하고 춤춰야 돼. 차라리 독서 난이도가 무진장 어렵게 나오는 게 막 4, 5, 6, 7등급이 중하위권 등급 맞는 애들한테는 차라리 낫다. 왜? 우리는 문학을 다 맞출 거거든. 그리고 화작도 거의 다 맞출 거거든. 그리고 독서? 내가 틀리면 1등급도 틀린다니까? 우리 반 1등도 틀려. 얼마나 행복하니? 그쵸? 너무 나쁜 생각인가? 뭐 그렇다고. 근데 내가 솔직히 성지 올해 예상컨대 올해 독서 문장 어렵게 나와요. 올해 국어. 수능 국어 어렵게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예상 박았어. 자, 그러면
독서 17개 중에 앞에 세 문항 있어. 앞에 세 문항. 요거는 좀 읽어보면 공부가 좀 약한 친구들도 거의 다 맞출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요거 세 개는 맞춰야지. 그럼 14개 나와, 14개. 14개고 이게 독서가 세 지문으로 나옵니다. 독서 세 지문. 법, 철학, 경제,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그해 뭐 아니 그해 뭐 완전히 뭐 다 바보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5등급이야?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법, 철학, 경제 나오는 게 속 편해. 왜? 그래야 니네 반 1등 틀리나 너도 틀리나 똑같다니까. 그럼 여기가 세 개 지문 나오면 결국은 어떻게 돼? 3, 5, 15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5개, 5개, 4개 정도.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5문항 중에 거짓말 아니라 2문항, 5문항 중에 2문항, 4문항 중에 2문항은 할만하다고. 그럼 우리는 독서를 앞에 3문항과 뒤에 6문항에서 총 9개만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덤벼들어. 그럼 25분에 9문항이면 개당 얼마씩이야? 거의 3분씩이잖아. 야, 독서 3분씩이면 이건 맞춘다. 내가 지금 6, 7등급이어도 왜? 우리나라 말이잖아. 어?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가능해. 수학과 국어는 또 달라.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특히 국어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그러면 몇 개 틀리는 거야? 여기서 3개 틀리고 3개 틀리고 2개 틀리고 아까 독서에서 여기 화작에서 1개 틀리자 했으니까 몇 개 틀려? 6개, 9개, 9개 틀리지? 총 합치면. 그럼 3, 9, 27. 3점짜리만 다 틀려 쳐도 27점이야. 그러면 몇 점일까요? 73점인데. 근데 설마 아니 3점짜리 다 틀리겠니? 2점짜리도 섞으니까 한, 2개, 3개 정도는 2점짜리라고 그러면 내 점수가 76점이 나와. 에게 선생님 76점 갖고 어떡해. 야, 바보태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법, 철학, 경제지문 이렇게 와가지고 독서 난이도 극악하게 올라가잖아? 76점이 2등급일 때도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시험 문제 어려우면 76점이 3등급은 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제일 짜증나는 시험이 뭐야? 국어가 난이도가 푹 내려가. 독서 난이도 푹 내려가. 이러면 이제 조금 공부가 약한 친구들은 이제 망해.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현재 공부가 기본은 했어. 기본은 해서 3등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3등급 자꾸 헷갈리는데 니네 학년 수준에서 2등급, 니네 학년 모의고사 2등급이야.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그래도 국어를 반에서 그래도 2, 3등 해. 내 지역 일반고야. 휘문고, 뭐 저기 뭐야 숙명여고, 무슨 뭐 특목 저 외고 뭐 대원외고 이런 애들은 빠져. 어차피 걔들이 뭐 내 거 뭐 여기 인강이란다. 내 여기 뭐 유튜브 방송을 듣겠니? 그러니까 걔네들 빼고 그냥 나는 무수히 많은 대다수 그 한 8, 90%에 해당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야. 시간 들여서. 그래서 내가 지역 일반고에서 그래도 반에서 2, 3등에서 내가 그래도 우리 학년 모의고사 한 2등급 나와. 그런 친구는 독서가 차라리 난이도가 좀 내려가잖아? 그러면 내가 지문 없이 풀기라고 하는 문학 공부, 이 화작 공부 있죠? 꼭 해야 돼, 내 거랑.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추고 시간 세이브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단 말이야. 글 읽는 능력이. 그러면 독서에서 거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90 막 몇 점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막 1등급 맞을 수도 있어. 국어는 진짜 등락폭이 심해요. 제가 가르쳤던 이 평택에 있던 친구 하나도 6평에서 4등급이었는데 국어가 수능에서 100분위가 98 나와서 1등급 맞은 친구도 있어. 물론 그 거꾸로도 있어요. 맨날 1등급이었던 애가 나락가는 있었어. 예전엔 대치동에 있었던 친구인데 국어는 뭐 늘 1등급이었어요. 100분이 96 이상으로. 그런데 수능날 1교시 완전히 망쳤죠. 그해 3등급인가로 뚝 나락을 가면서 아예 그해 수능을 다 망쳐서 다행히 재수해서 연대 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몰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자만할 필요도 없고 막 내가 자포자기 포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을 찾고 그 길을 향해서 또박또박 한 발 한 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가성비 있게 괜히 목표 지점이 여긴데 이렇게 고불고불 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가게끔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야. 최소한의 공부만 좀 하면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1탄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